저는 실리콘밸리에서 가상현실 정송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알카크루즈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배정윤입니다.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를 인수한 2014년을 전후로 해서 많은 회사들이 큰 투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혼합 현실을 하고 있는 매직립 같은 회사는 1조가 넘는 금액을 투자를 받았고요. 저희 회사는 2014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5년도에 엔젤 투자를 받았고 2016년도에는 시드 라운드를 받았습니다. 한 달 전에 4K 라이브를 성공함으로써 이 기술을 가지고 더욱더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 다음 라운드의 투자 유치를 진행을 시작을 했고요. 가상현실이 고해상도로 아직 쉽게 볼 수 없는 이유는 픽셀이 보일 정도로 보이는 이유는 가상현실의 데이터 사이즈가 1080p를 본다고 했을 때 약 한 8배에서 10배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밴드위드도 굉장히 커야 되고 서비스 업자로서는 CDN 비용도 굉장히 몇 배가 더 들고요. 저희 회사의 기술은 고해상도 가상현실 영상을 GPU 서버를 활용해서 최적화해가지고 데이터를 75%를 절약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데이터가 작아지다 보니까 4K, 6K, 그리고 앞으로 나가서는 8K, 12K의 크기의 영상을 75%를 세이브를 해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어떤 디바이스도 무선으로 보낼 수 있는 기술입니다. VR의 대중화 시대를 끌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학부는 화학공학을 전공을 했고 MBA를 하면서 미국을 오게 됐고요. HP에서 신제품 개발 부서에서 일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제품을 기획해서 만드는 그 1년의 과정을 다 지켜보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원하는 제품을 이렇게 만들면 굉장히 재밌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차에 유학 시절에 알았던 엔지니어 분들께 연락이 와서 우연하게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3D TV 시장이 뜨고 있기 때문에 프로토타이프가 있으면 이걸 보여주고 투자를 받아서 대기업에 납품도 하고 이런 어떤 단순하게 시작을 했고 한국과 미국에서 조금씩 투자 받고 정말 생산을 위해서 큰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투자를 받지 못하고 이제 회사를 접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그 이후로 솔라 패널 기술을 하는 회사를 창업하기도 하고 게임 회사를 창업을 해서 동부 쪽에서 창업을 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의 버추얼 월드 게임이었는데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그런 사이트로까지 키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실패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내가 생각했던 목표를 도달하지 못한 것도 어떤 그렇게 힘든 게 아니라 자기가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기대치와 나의 모습과 불일치했을 때 오는 괴리감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특히 창업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머리는 냉철하게 생각하되 가슴은 뜨겁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중성을 갖고 있어야지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창업자들 보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점은 겉모습과 속에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한테 만나서 해야 될 메시지가 다르고 공동 창업자들이 해야 되는 메시지가 다르고 고객한테 얘기해야 될 메시지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생각을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게 창업자의 길입니다. 그 안에서 나의 진심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진심을 담은 형식은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 끊임없이 방법이 있다고 가슴속으로 믿고 머리로는 그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과정이 어떤 창업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즐기실 수 있으면 지금의 창업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른 분이 창업하는데도 코파운딩 하실 수도 있고 계속해서 연쇄 창업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아마 지금 하시는 길은 그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시장이 큽니다. 세계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실리콘밸리가 시장이 아니잖아요. 실리콘밸리는 하나의 많은 스타트업들이 모여있는 마을일 뿐이고요. 진짜 시장은 뉴욕, LA 같은 미국의 큰 시장들, 남미, 북미, 아시아 시장도 굉장히 여러 권역이 있고요. 유럽 시장, 중동 시장, 아프리카 시장, 시장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기술, 열정과 노력과 패기를 믿고 돈으로서 지원해 주실 분들, 회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펀딩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많이 못 만나는 것 뿐이죠. 스타벅스의 찰스 슐츠 회장도 200번 피칭해가지고 투자를 받은 거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투자자 50군데 만나고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밀다 보면은 그 제품과 기술을 시장에 맞게 변형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제품과 기술을 팔 수 있는 시장을 찾든지 둘 중에 하나가 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영어로는 파운더와 엔터프레너가 조금 다른 의미거든요. 사실 누구나 파운더가 될 수 있죠. 일을 시작하면은 그게 파운더가 되는 거겠죠. 근데 엔터프레너는 그거를 시스템화적으로 해서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을 엔터프레너라고 그러죠. 가장 중요한 거는 매출입니다. 엔터프레너로서의 어떤 인정을 받았다고 할까요? 그런 거는 저는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능력으로 아주 흑과 백으로 나눠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스타트업이라는 생태계를 보시면 파운더, 코파운더, 유능한 기술자, 유능한 마케터, 변호사, 회계사, 컨설턴트, 그 다음에 에이전트, 브로커 많은 분들이 공존을 하고 있는데요. 안터프레너가 되기 위해서 가장 생각해야 될 거는 내 회사의 지분 가치를 가지고 투자와 유능한 인재들과 유능한 어드바이저들, 멘토들과 어떻게 그 밸런싱을 맞춰서 회사를 키워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업자의 가장 큰 무기는 두꺼운 얼굴이다. 불굴의 그런 정신을 좀 가지고 어느 시장이든 쫓아가서 본인의 아이디어를 할 수 있는, 그게 진정으로 파운더와 안터프레너의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창업을 일을 하시던 무슨 일을 하시던 간에 기회가 옵니다. 그 기회는 기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하루에 24시간 동안에 의식을 하면서 깨어있는 순간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책과 여러 사람들의 말씀, 강연과 다양한 출장의 기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축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일하게 기회를 볼 수 있고 포착할 수 있고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찰과 고찰과 성찰, 그런 다양한 지식과 경험의 축적을 해두시면 해둘수록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실 수 있고 그 기회를 더 극대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벤처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생존할 수 있다는 건 운이 가장 큰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모르는 운, 무의식 중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인데요. 거기에 본인의 기회 포착 능력과 그 기회를 실행으로 옮겼을 때 그 과정을 즐기는 능력, 이 두 가지가 있다면 누구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재밌는 안터프레너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